안녕하세요. 센티움 김희수 원장입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박수 타이밍을 놓치셨죠?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괜찮은가요? 네,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요, 좀 거하게 써놨어요. 의치대 선배들이 경험한 그 수업이라고 써놨는데요. 전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강남서초에서 지금 13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장으로 한 13년 됐고요. 그 이전 경력까지는 조금 더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강남권 최상위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좀 영광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금 기분 좋은 경험을 해왔고요. 이제 2022년 여름방학에는 대치에서는 명인학원에서 그리고 압구정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센티움 학원에서 예비고일 문법 특강으로 우리 아이들과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부모님들한테 전달할 정보는요. 자사고와 일반고의 일반적인 현황 정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앞에 선생님들이 학교별 분석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자사고 일반고에 이런 점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때 좀 참고를 삼아야지 라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사고는요. 현대고, 희문고, 중동고, 세화여고 또는 살짝 건너 강북에 있는 한대보고 이런 자사고뿐만 아니라 숙명이나 진성같이 좀 경쟁이 타이트하게 강하게 들어가는 학교까지 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고라고 하는 학교들은 보통 좀 최약체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압구정고, 청담고부터 시작해서 좀 경쟁이 대체해서 예전에 이런 말을 썼는데요. 그 메이저 학교, 마이너 학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은 경쟁이 약한 학교들 현황이라고 보고 그 어딘가에 우리 진학 예정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사고라고 하는 사립학교들하고 일반고는 교재 선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자사고는 부교재와 자체교재 중심이 되고요. 일반고는 교과서와 모의고사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이 됩니다. 약간 시험이 출제가 교재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수능 영어 좀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친구들은 좀 자사고가 유리하실 수 있고요. 교과서나 일반적인 영어 또는 조금 난이도 약한 지문이 아주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일반고 진학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범위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범위를 가늠하기 쉽게 모의고사를 약간 환산을 해봤어요. 모의고사 환산으로 자사고는 50문항 이상이 됩니다. 중학교 때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 일반고는요. 일반고도 약하다고는 하지만 중학교 때에 비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한 25문항 정도가 돼요. 자, 물론 여기 자사고 중에서도요. 범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학교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학교들은 70문항 이상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제가 광고에서 한대보고 같은 학교도 조금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대보고도 한 70문항까지도 가요. 그러면 보통은 외우는 게 좀 힘든 정도의 분량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5문항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건 강남권에서 좀 제일 작게 잡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구정고, 청담고 같은 공립 일반고들이 25문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학부모님들이 살짝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럼 자사고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여길 가고 영어를 못하면 여기가 되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변별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시험이 수능형으로 나온다든지 좀 무난한 출제 기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고 같은 경우에도 변형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안 되거든요. 경쟁 치열한 학교들이 변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숙고는 생각보다는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70문항 정도 되는 걸 다 외우면 또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70문항 외우기가 어렵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꾸로 25문항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일반고 중에 압구정고가 있는데요. 압구정고 생각보다 100점이 안 나와요. 강남권에 진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도.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다 외우고 들어오겠죠. 거기서 변별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요. 아이들이 보지 못한 형태의 보통 제가 일반 영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거나 주관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 대비 플러스 폭넓은 지식에서 등급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학년에 1등급 받은 친구는 시험 끝나고 교보문고 갔다 왔대요. 그래서 뭐 했니? 그랬더니 책을 바리바리 써들고 왔는데요. 원서만 이만큼 사왔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살다 온 친구들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도 조금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학습을 굉장히 철저히 따박따박 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다. 여기 유리한 친구들이 여기 가면 오히려 또 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의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지원 전략을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형이요, 이렇게 조금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자, 시험 범위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자사고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 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지저분하게 내지는 않고 수능형으로 내다 보니 거기서 좀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게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어법이 조금 포인트가 되는 형태로 나오고요. 반대로 일반고는 어법이 특히나 공립학교들은 교육부 지침 자체가 어법을 좀 지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법이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그럼 어디서 변별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주관적인 독해 문제에서 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능형 문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제를 푸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특징은 어휘 문제예요. 내용을 이해했나 물어보는 것 중에 동의어, 단위어, 말바꾸기,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어휘 추론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사고에선 어휘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현대국어 같은 경우에 시그니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어휘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자사고는 아까 숙고를 하긴 했지만 현대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문 변형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단수 남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학교이고요. 변형을 했다라는 건 문법 문제를 만약에 지문을 변형했다면 폭넓은 문법 지식과 깊게 파고드는 문법 지식이 양쪽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도 하는데요. 학교별로 좀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 2주 정도 시험 앞두고 지문들을 학교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테드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영문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문항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은 킬러 문항,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할 거고요. 현대고는 모두 고르시오 같은 문제가 있고요. 일반고도 킬러 문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를 정하시고 제가 여기 원장이다 보니까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점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보니까 제가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모든 고등학교가 수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능에 3점짜리 빈칸 추론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재, 요지, 패러프레이징 능력을 좀 신장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학교 형태에 맞춰서 좀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지금 학교별로 다 틀리니까 어떻게 할까? 그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독해 또박또박 소재, 요지, 패러프레이징 정확히 찾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법, 구문 같은 것들은요. 제가 지금 페이지 넘겨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법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지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까 국어 선생님이랑 문해력이 조금 약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조금 길게 설명하면 싫어하고요. 제가 요새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약간 우리 세대와는 다른 포인트로 형성이 돼 있어요. 문해력이 모자라다기보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디지털 시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요. 이게 저희예요, 사실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디지털 시계는 그냥 딱 보면요. 12시, 12시 1분, 12시 1분 30초, 30초 좀 몇몇몇몇 딱딱딱 떨어져요.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보통 이렇게 되죠. 몇 시야? 그럼 1시쯤 됐어. 1시 3분 지나가고 있어. 1시 5분 가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예요. 문과 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영어 진짜 투입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문법이 어렵대요.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녀의 선생님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제안을 하셨어. 이런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딱 나오면요. 고1 때 특징이 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명령, 제안, 요구, 충고 따위에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should가 나오고 should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should의 용법이 있어. 이걸 되게 많이 수업을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수업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알아보는 방법은 뭐뭐 해야 한다는 should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문맥으로, 해석으로. 이거죠? 자, 왜 이건지 보여드릴게요. 또. 자, 그리고 나서 특이점은 should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야 될 정도예요. 누가 강조하냐 강조하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예요. 밑에 볼까요? 거의 똑같아요. 주어, 동사, 대절 한번 가볼까요? 그냥 지문 안 보셔도 되고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과학자가 심장이 혈액순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정도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심장이 혈액순환의 중심이 되어야지. 당연하지. should be 이렇게 골라요. 영어 아시는 분들 이거 정답 아닌 거 알죠?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should 들어가서 말 되잖아요. 에요. 이게 영어를 문법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함정을 파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업 때 이걸 뭘 하냐면 접근법을 한 3가지를 알려줘요. 마치 이과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로도 안 돼요. 판별식을 줘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대절의 내용을 명령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찾아봐. 같은 판별식을 줘요. 심장한테 명령할 수는 없죠. 혈액순환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안 되죠. 나한테는 명령할 수 있죠. 공부 열심히 해라. 뭐죠? 딱 떨어지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디지털 감성이에요. 영어에 있어서. 독해도 문법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게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걸 근데 제 수업을 안 듣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립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면 제 교재를 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교재는요. 핵심 정규 교재, 핵심 내신 교재,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교재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자, 이번 여름방학에는 Only Grammar라는 책으로 우리 아이들과 문법을 일단 끝내놓고 갈 거예요. 문법 강좌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부모님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Grammar Mapping이라는 란이 있어요. 교재에. 뭐냐 하면 아이들이 요새는 일방적으로 듣고요. 휘발성을 날려버려요. 개념 수업을 아무리 잘 들으면 뭐 하겠어요. 개념 수업을 듣는 이유는 원리를 세우고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수월하게 파악함이에요. 근데 원리가 내게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리와 예외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꼭 하셔야 될 일은 수업을 듣고 나면 제가 하는 대로 그래머 매핑을 시키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이해되시죠? 물론 수업에 따라서는 이게 좀 쉬운 수업이 있고요. 아닌 수업도 있겠죠. 제 수업은 좀 돼요. 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예외사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각인을 시켜줘야 되죠. 제 교재에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3가지 접근 방법하고 2가지 접근 방법하고 판별식 같은 걸 따로 수업을 해요. 이런 강좌를 좀 선택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거 나쁘지 않은 건데요. 수학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오답 정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죠. 영어는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오답 정리를 왜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질문을 별로 안 해요. 어머니들. 너 선생님이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왜 질문 안 해? 어머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답인가 봐 이러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와서 질문을 한다는 데 있어요. 질문을 하는 학생들 1등급, 그렇지 않은 학생들 그 외 등급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최상위권일수록 영어를 잘할수록 질문을 합니다. 왜요? 스스로 생각해 보거든요. 이게 왜 정답인지, 이게 왜 오답인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데 영어가 약한 아이들은 그걸 손으로 써보기 전엔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 1학년 한 1학기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답 정리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꼭 질문을 해야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질문하는 어떤 가이드로서 이 오답 정리 필요하고요. 저는 그걸 이제 자기도 학습 교재에서 좀 구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요.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학습 계획을 짜실 때요. 짧은 기간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름방학 기간이 한 주 2회 반 같은 경우에 8회 정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요 문법 항목들을 한번 탁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좌를 조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 그리고 2학기 때는 2학기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타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이 필요한데 중간고사 때 방대한 이렇게 계속 반으로 나가다 보면 1회독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1회독으로 안 끝나거든요. 문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일단 주요 항목들 저하고 탁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개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8회 정도면. 그러면 고등학교 주요 문법들은 아마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걱정되시는 게요. 어휘하고 독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걱정이 돼요. 그건 시스템으로 좀 해결을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수업은 문법에 탁 집중해서 진행을 하는데 관리학습 같은 부분에서 단어 시험을 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저는 수업 회차마다 아이들한테 강요를 해요. 독해량을 늘리고 독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법, 어휘, 그리고 독해까지 조금 여름방학 때는 깔끔하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공부를 저 시킬 거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부하실 때도 그런 형태로 공부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여기 적어놨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건 제가 온라인 플랫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복습 영상 같은 걸로 조금은 유튜브 링크 그냥 걸어서 받는 것보다는 예쁘게 우리 아이들 학습 확인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과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과 전성시대의 의미는요. 문과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없나? 아니에요. 문과 학생들도 이과 학생들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시대라고 살짝 바꿔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적기에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적기에 공부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공부할 시간이 영어가 별로 없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잘하는 친구들만 계속 잘한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때 투자해도 늦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치신문항인데요. 외워요. 어떤 친구들은. 그건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가서는. 지금 영어 적응도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저희가 가끔 놀래요. 괴물 같아요. 치신문항 어떻게 다 딸딸딸 외우지? 그게 1등급이에요. 강남권에. 지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과 전성시대라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으므로 지금 공부하여 격차를 벌려놓고 우리 아이가 상위권에 포진할 수 있게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초격차라고 할 정도로 격차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2월 달까지일 거예요. 3월 딱 되면요. 내신 강좌가 들어가기 때문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건 꼭 한번 다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학은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해요. 약간의 마진이 있어요. 영어는 딱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수학이 급하다고 영어를 등한시할 경우에는 영어에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이 시간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강은 이때 이렇게 양쪽 학원에서 하니까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멘트는 이렇게 갈게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라는 과목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발목 잡히지 않게 지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왜 좋은 데를 가는지 제가 생각하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처럼 의치대 간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왜 가야 되냐? 저는 외대를 나왔거든요. 외대에서 체육대를 합니다. 그럼 운동장에 모여서 재밌게 놀아요. 끝나고 이제 술 한잔도 해요. 자, 연대를 간 학생이 있어요. 고대를 간 학생이 있어요. 체육대를 합니다. 신촌 일대를 다 통제를 해요. 케이블 방송국에서 중계차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외대 교육방송국에 있는 친구들은 오늘 경기 결과 어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대 고대 간 친구들은 실제 방송국 친구들하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중계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외대도 나쁜 학교 아닌데도 그 차이가 나요. 우리 아이들이 여태까지 학부모님들의 정성으로 예쁘게 커왔는데 대학을 딱 입학하는 순간 그 대학에서 탈락하지 않게 제가 13년 동안 이 근처 최상위권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었던 것처럼 이번 여름방에도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